명언에 빠져들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봄이 되고 계절이 바뀌면 항상 온 가족이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대청소죠. 대청소를 하면서 쌓인 먼지를 치우고 더러워진 곳들을 깨끗이 청소하면서 오래되고 망가지거나 더 이상 쓰지 않는 물건들도 정리해서 버리기도 합니다. 이럴 때 가족 간에도 의견 다툼이 생기기도 하는데 보통 버리려고 하는 사람과 버리지 않으려는 사람과의 마찰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꼭 버리려고 하면 그 물건이 눈에 들어오고 몇 달간 쓰지 않던 물건도 괜히 만지작거리게 되고 그 물건에 숨어있는 추억들이 떠오르기도 해서 그렇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런 물건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집안에는 사연 있는 물건이든 그렇지 않든 물건들이 계속해서 쌓여만 가게 됩니다. 이런 물건들은 쓰지도 않으면서 자리만 차지하면서 우리 공간의 쾌적함을 떨어뜨리기도 하는데 버리는 것을 잘해야 앞으로 남아있는 삶이 더 쾌적해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요즘은 사람들 사이에 미니멀 라이프가 유행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인테리어 기법이 아닌 삶의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살면서 필요한 물건을 하나 둘 더하기 마련인데 반대로 하나 둘 빼면서 집을 비우는 것은 일시적인 인테리어 트렌드를 쫓는 것으로는 좀처럼 실현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불필요한 것을 드러내고 새 것에 눈을 돌리지 않는 소위 미니멀 라이프를 지향하다 보면 어느새 차분하게 주위를 둘러보며 뜻밖의 여유를 누리게 됩니다. 미니멀하게 살면 대청소할 때를 제외하고는 하루 10분 정도만 할애해도 집안을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청소 시간이 줄어든 것뿐만 아니라 제자리 수납이 돼 있으니 물건을 찾는 시간도 줄어듭니다. 그렇게 조금씩 아낀 시간들을 소모적인 일이 아닌 생산적인 일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한 번이라도 더 연락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가족 간에도 많은 시간을 함께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미니멀 라이프는 젊은 층만을 위한 라이프 스타일이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정말 미니멀 라이프가 필요한 건 시니어들입니다. 시니어들에게 물건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하나하나씩 늘어나는 물건들, 그만큼 추억이 쌓이고 사연이 추가된다는 거겠지만 의식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어느새 간직해야 할 물건들과 버려야 할 물건들이 뒤죽박죽 섞이게 됩니다. 이 대목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정리입니다. 정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정리 컨설턴트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물건을 종류별로 분류하는 것이 좋고 디자인이 심플하면 개수가 늘어나도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고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미니멀 라이프를 실현하기 위한 제1의 원칙은 물건에 미련을 두지 않고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몇 년째 서랍장을 채우고 있는 물건 중 상품 카탈로그, 명절에 받은 선물 세트 박스, 잼이나 꿀이 든 각종 유리병, 여행 갈 때 쓰려고 모아놓은 화장품 샘플 같은 것은 처분 1순위 품목입니다. 요즘 스마트폰을 통해 웬만한 물건 조사는 다 가능하며 박스나 유리병 같은 것은 굳이 쟁여놓지 않아도 또 들어오고 화장품 샘플에도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버리기에 아까운 물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언가를 잘못 버리는 것은 보통 그 물건을 봤을 때 다양한 감정들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럴 경우 임시로 박스를 하나 만들어 덜 사용하는 물건들을 담아놓고 일정 기간 보관해두고 그 기간이 지났는데도 물건을 꺼내서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건 정말 불필요한 물건이라 판단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을 통해 중고로 판매하거나 지인에게 선물로 기분 좋게 넘겨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정리 전문가들은 공간별이 아닌 물건별 정리를 추천합니다. 이유인즉슨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집일수록 물건이 이 방, 저 방 나뉘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 공간별 정리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은 옷, 내일은 책, 그 다음 날은 그릇 등 물건별로 정리를 하면 같은 종류의 물건이 여기저기 분산 배치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버릴 것과 남겨둬야 할 것을 좀 더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단 모든 물건을 바닥에 꺼내어 펼쳐놓아 봅시다. 정리 컨설턴트는 물건을 한 곳에 모으는 이유는 무엇보다 지금 자신이 어느 정도의 옷을 갖고 있는지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쌓인 옷을 본 사람들은 대부분 내 옷이 이렇게 많았나 하고 예상외로 충격을 받곤 하는데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2배가 많은 경우가 보통입니다. 또한 똑같은 디자인의 옷을 여러 벌 가지고 있는 경우 옷을 한 곳에 모아놓으면 쉽게 비교할 수 있어서 버리기와 남기기의 판단을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 물건을 늘리지 않는 것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좀 더 진화한 물건들이 지속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신식 물건에 대한 정보 역시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합니다. 사실 물건을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피곤한 일이라는 것을요. 물건이 안겨주는 행복은 잠시고 관리하면서 쏟아야 하는 에너지는 길다는 것을 그래도 필요하다면 그때 사도 늦지 않습니다. 집은 우리의 삶을 반영하는 공간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물건을 구입하고 때로는 그 물건들이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물건들은 우리의 집과 마음에 부담을 주며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물건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집안을 깔끔하게 유지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불필요한 물건들을 제거함으로써 물리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공간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집안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으면 집에 들어섰을 때 느껴지는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일상생활에서의 휴식과 재충전이 용이해집니다. 그래서 65세가 되기 전에 이렇게 정리해 나가야 할 물건들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 안 쓰는 운동기구.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운동 기구를 구입합니다. 하지만 기구들이 실제로 사용되지 않고 공간을 차지하며 먼지만 쌓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운동 기구는 빨래 건조대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이런 기구들은 공간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청소할 때도 방해가 됩니다. 둘, 인조 가죽 제품.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조 가죽 제품은 부스러지기 시작하며 사용하기에 부적합해집니다. 이런 제품들은 부스러진 가죽 조각들이 옷이나 주변에 붙어 불쾌감을 주며 결국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셋, 오래된 수건. 수건 역시 사용 기간이 있습니다. 오래된 수건은 흡수력이 떨어지고 박테리아가 번식하기 쉬워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건을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위생적입니다. 네, 2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은 옷. 우리는 특정 옷만 자주 입게 되고 나머지 옷들은 옷장 속에서 자리만 차지하기 쉽습니다. 이런 옷들은 정리해야 할 대상입니다. 안 입는 옷들은 기부하거나 중고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5. 1년 이상 된 속옷. 속옷도 정기적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오래된 속옷은 세균이 번식하기 쉬우며 피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6. 유행이 지난 액세서리. 유행하는 아이템을 구입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유행을 따르지 않는 클래식한 디자인을 선택하는 것이 낫습니다. 7. 안 쓰는 이불. 이불도 사용하지 않으면 공간만 차지하게 됩니다. 사용하지 않는 이불은 동물보호소 등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8.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 사용하기에 부적합해진 조리 도구들은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은 바로 교체해야 합니다. 9. 배달 플라스틱, 일회용기. 환경에 해롭고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가능한 한 재사용 가능한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10. 깨진 그릇과 접시. 사용하다가 다칠 위험이 있는 깨진 그릇이나 접시는 즉시 처분해야 합니다. 물건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한 청소 이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재고하고 물질적인 소유보다는 경험과 관계에 더 가치를 두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집안의 물건을 정리함으로써 더 많은 공간, 시간, 그리고 에너지를 얻어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깊게 만들고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더 많은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버리는 작업은 인내심도 필요하고 체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쉽게 버릴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쉽게 버릴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본체는 이미 처분한 가전제품의 보증서나 사용설명서, 오래된 휴대폰 충전기, 용도를 알 수 없는 코드료, 해지한 보험이나 카드 등의 약관, 유통기한이 지난 보존식품이나 통조림, 약품류, 현역 시절과 일하는 방식이 바뀌어 더 이상 입지 않게 된 비즈니스 정장이나 구두, 젊었을 때 입었던 미니스커트 등 나이에 맞지 않는 옷을 처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옷은 아직 입을 수 있는가 보다는 남들 앞에서 입을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체력이 점점 쇠약해지는 것을 예상해서 버리는 것이 좋은 것도 있습니다. 너무 무거운 냄비나 커다란 유리 화병, 발판 위에 올라서야 하는 주방의 벽장이나 천장에 넣어둔 물건들, 2층에 있는 가구와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아무리 우리 집이라도 나이가 들면 해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단독주택에서 2층이 아이 방이었던 경우라면 자녀들에게 책임감을 갖고 처분하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입니다. 젊었을 때 할 수 있었던 취미 생활에 필요한 장비들도 버리는 게 좋습니다. 자신은 젊다고 생각하지만 체력이 떨어지면서 안전사고를 당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주변에도 폐를 끼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졸업하고 장비도 버리거나 중고로 파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버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추억의 물건일 것입니다. 소중한 것은 사람마다 다르므로 모든 것을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단, 남은 사람이 고민하지 않고 버릴 수 있도록 간결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건이 많으면 필요할 때 찾지 못해 2번 사거나 수납을 위해 더 많은 수납용품을 사거나 넓은 집에 계속 살아야 하는 등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게다가 앞서 말했듯이 버리려면 기력과 체력, 돈도 필요합니다. 노후 생활을 생각했을 때를 버리는 시기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미루지 말고 실천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감사합니다.